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생체나노공학연구실 이태하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앞서 리서치 페어, 대학원생 리서치 페어 BK21 사업단장님의 우수 대학원생 추천에 선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표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체나노공학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 2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이규도 교수님으로 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생명정보공학과의 조교수로 현재 계십니다. 생체나노공학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총 4명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연구원이 추가로 속해 있습니다. 저희 생체나노공학 연구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토픽이고요. 각자의 연구 토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스 for 바이오마커 디텍션을 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d Blood Cell Membrane이나 이 마이크로 사이즈의 마이크로 로봇 등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AFM 기반의 크로모섬 아날라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모섬 아날라시스 통해서 단일 노화 지표 획득, 그리고 노화 진행도 도출을 진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다현 대학원생은 Micro Nano Platform for Studying Amyloidosis,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주 물질이라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파이버를 연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치료제, 그 치료제의 처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학원생은 나노파티클 합성이나 바이오센싱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현재 이 쌀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고 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연구의 제목은 Colorimetric Urine Glucose Paper Sensor Functionalized with Red Blood Cell Membrane for Monitoring Urine Glucose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적혈구 막을 이용해서 비색 센서의 그 셀렉티비티를 높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뇨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Normal Blood Glucose, High Blood Glucose, High Blood Glucose가 Normal Blood Glucose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글루코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을 당뇨에 걸렸다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당뇨에 걸렸을 때는 주기적인 약물 치료 또는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당뇨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초기 증상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다식증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초기의 증상들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합병증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보시면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신경병증 등 굉장히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당뇨 검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바늘을 통해서 저희 손가락에 있는 피를 뽑아서 측정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당뇨를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혈당 측정에 사용되는 글루코미터는 무겁고 구성품이 많고 전 연령층이 사용에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거기에 일렉트리컬하게 작동한다는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직관적인 컬러리메트릭 페이퍼 센서로 적용을 하면은 당뇨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인 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을 측정했을 경우에 이 필터가 없을 경우에 글루코스와 이제 비슷한 글루코스, 만노스, 갈락토스,
시스테인, 아스코르빅 애시드 이런 다양한 방해 물질들의 이 시그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필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Red Blood Cell Membrane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적혈구입니다. 저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를 하이퍼토닉 트리트를 한 다음에 소니케이션을 해서 이 비시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비시클을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할 건데요. 이 적혈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왼쪽 아래 보시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파란색 프로틴이 글루트1이라는 글루코스만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주는 막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선택적으로 투과되고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RBCM을 코팅했을 경우에 글루코스의 굉장히 하이 셀렉티비티하고 높은 애큐러시를 자랑하는 센서가 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연구의 중요도를 다시 정리드리자면 이 연구는 non-invasive하며 colorimetric 페이퍼로 RBCM 필터를 통해 highly selective하고 accuracy를 높인 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규어 schematic illustrate인데요. 이 피규어는 제가 이 연구를 결과물을 내기까지 어떻게 나노 입자가 합성됐고 적혈구를 어떻게 추출하였으며 그리고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D를 보시면은 제작된 페이퍼 센서를 이용해서 글루코스가 없는 샘플과 있는 샘플을 비교했을 때 글루코스가 있는 샘플은 아래와 같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겨 2는 모폴로지컬 아날리시스인데요. 비색 센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색이 변하는 폴리아닐린이라는 나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 폴리아닐린 물질에 대한 샘과 AFM 분석을 통해서 컨펌을 했고요. 이 비색 나노 입자가 pH 따라서 색이 변하게 되는데 pH 2부터 pH 8까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펙트럼 아날리시스도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가 있었고 observance ratio로 비교했을 때 pH마다 구분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 물질을 사용해서 제작된 페이퍼인데요. 페이퍼에 적용을 시켜도 pH 2부터 pH 9까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센서를 가지고 PBS의 글루코스 스파이크 솔루션을 만들어서 농도에 따른 포도당 검출, 그러니까 비색 센서가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한 결과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리니어한 센싱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 적용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성인 남자의 유린을 추출한 뒤 글루코스 스파이크 솔루션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PBS에서 테스트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accuracy와 그리고 리니어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적혈구 막을 코팅해서 이 페이퍼 센서의 셀렉티비티를 높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RBCM 코팅은 이 형광 물질로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 페이퍼 센서는 RBCM을 코팅하지 않은 페이퍼 센서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의 경우 특히 많이 반응을 하는데 갈락토스는 글루코스의 2번 탄소의 구조가 위아래의 단순한 차이만 있어서 영향을 받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언코티드된 갈락토스는 초록색을 띠고 있고 RBCM이 코팅된 페이퍼는 갈락토스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화하면 반응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노멀라이즈 했을 때도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다른 여타 현재 논문에 게재된 논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희 센서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페이퍼 센서를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ACA의 논문이 게재되고 특허의 출원 완료가 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페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